자, 센수학 그 통계 420번인데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지금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은 지금 정의역이 전체적으로 x가 0에서 3 사이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적분값이 1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어, 0 이상의 확률값 그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면적이 1이다. 이걸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분의 k랑 k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대충 한번 좀 그려볼게요. 0이고 2고 3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2분의 k의 2-x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x가 0이 되면은 k라는 값을 가져요. 자, k는 여기서 이제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k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은 2-2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1차식이니까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3이 될 때는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죠. 자, x에다 3을 대입하면은 3-2가 되니까 다시 k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면적의 합이 1이 돼야 돼요. 1. 자, 이거는 이제 적분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직선이기 때문에 삼각형 계산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 2 곱하기 k. 자,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에 밑변 1 높이 k 합쳐서 1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이거 약분하고 그럼 k 플러스 2분의 k니까 2분의 3k죠. 1. 자, 따라서 k 값은 3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425번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구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 0 이하가 될 확률. 자, 지금 가번은 여기 이제 우함수는 이제 원래 정의식이죠. 자,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0에서 4분의 3 사이의 확률이 4분의 3에서 1 사이의 확률의 7배랑 같다. 즉 이쪽 확률이 이쪽 확률보다 이제 훨씬 큰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그림을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y축 대칭되게 그려놓고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지금 정의역이야. 정의역인데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대충 이렇게 y축에 대칭되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지만 어쨌든 y축 대칭되게 대충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3에서 1 사이의 확률에, 자, 요 부분 확률, 자, 7배가 바로 요 부분 0에서 4분의 3까지의 확률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즉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의 면적의 7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구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0 사이의 확률이에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0 사이의 확률이니까,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 지금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좌우 대칭이라는 걸 갖다 이용하자면은, 자, 여기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의 면적이 같아요. 근데 좌우 대칭인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확률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확률이 1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은, 자, 즉 적분을 하면 이 값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2분의 1. 자, 그런데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이 여기 4분의 3에서 1까지의 확률에 7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4분의 3에서 1까지의 확률이
뭐 K라고 하면은 0에서 4분의 3까지의 확률은 7K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의 합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16분의 1로 정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0 사이의 확률하고 0에서 4분의 3의 확률이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대칭 형태에서는 면적도 당연히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4분의 3까지 확률은 이 부분 0에서 4분의 3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것은 7K랑 같고 아까 구한 K 값 16분의 1을 대입시키면은 16분의 7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35번.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한번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자, 일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적어 볼게요. 제일 적었을 때는 50원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100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을 때는 150원도 있을 수 있겠고 제일 많을 때는 200원까지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0원을 받는 경우는 50원짜리가 앞면이 한 개가 나와야 되고, 자, 100원을 갖는 경우는 100원짜리가 앞면이 한 개, 50원짜리 앞면이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0원을 받는 경우는요. 150원을 받는 경우는 100원짜리 앞면 한 개랑 자 50원짜리가 앞면이 한 개. 자, 이 둘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아까 100원짜리는 이런 케이스랑 이런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는데 150원이 나오려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다음 200원을 받으려면은 100원짜리가 앞면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50원짜리의 앞면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값,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케이스의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확률 곱하기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것을 전부 더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확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구분을 좀 지어놓고 자, 50원을 받으려면은 50원짜리 동전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앞면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은 무조건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은 무조건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자, 그 각각에 대해서 50원짜리 동전 중 두 개 중 하나만 앞면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1, 2분의 1 1승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00원을 받는 경우는 100원짜리는 앞면이 나와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50원짜리 앞면이 잠깐만요. 요거는 자, 100원짜리 앞면이 하나만 나오거나 아니면 50원짜리 앞면이 두 개가 나오거나 이거죠. 그래서 두 확률의 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되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50원짜리는 무조건 다 두 개가 뒷면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자, 이번엔 100원짜리가 뒷면이 나와야 되고 50원짜리는 두 개 다 앞면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0원을 받는 경우 100원짜리는 앞면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앞면이 나와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지막으로 200원을 받는 경우는 100원짜리는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되고 50원짜리도 무조건 두 개 다 앞면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겁니다. 자, 각각의 확률 계산 이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2분의 1에 2에 2c의 1, 2에 그 다음에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확률이죠. 자, 두 번째 경우 둘 다 8분의 1이에요. 합치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8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서 4분의 1.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이거는 8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제 빵원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하는데 어차피 그건 기대값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계산해서 뺄게요. 빵원이 나올 확률은 100원짜리 뒷면, 50원짜리 두 개 다 뒷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8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확률과 여기 있는 확률 4개를 전부 합치면 1이 되니까 계산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 계산을 해봅시다. 아까 기대값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금액에다가 이 금액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4분의 1 곱하기 50원,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100원, 4분의 1 곱하기 150원,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200원. 자, 확률에다가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다 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더했죠. 자, 이거는 그냥 4분의 1을 묶어냅시다. 그럼 50 플러스 100 플러스 150. 자, 8분의 1 곱하기 200에서 4분의 1 묶어내면 100 남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하면 300, 400 해서 100원이 바로 기대값이 되겠죠. 자, 441번.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감귤의 주간별 1kg당 국내 가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의 평균은 960원, 표준 편차는 80원, 즉 2x는 960, 시그마 x는 80이라고 지금 주어졌죠. 자, 근데 이 농장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감귤의 주간별 1kg당 수출 가격을 확률 변수 y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은데 뭐 공식을 지금 활용하는 문제죠. 즉 v, 웬 v를 먼저 얘기했지?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4분의 5의 제곱에 vx 이렇게 되는 거고 2에 4분의 5x 플러스 240 하면은 자, 이것은 4분의 5의 2x 플러스 240 그냥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니까 자, 지금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자, 시그마 y는 자, 루트 4분의 5의 제곱의 vx니까 자, 4분의 5의 루트 v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시그마 x가 시그마 x가 주어졌구나. 자, 시그마 x가 주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요거 자체가 4분의 5 시그마 x니까 4분의 5 곱하기 80. 그래서 일단 표준 편차는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뭐 4분의 5에 2x는 96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960 플러스 240. 자, 뭐 요거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52번.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로 1, 2, 3, 4, 5의 번호를 각각 하나씩 부여하려고 한다.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v10x 플러스 7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요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얘기예요.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이제 일렬로 세웠을 때 만약에 여학생 1명이 맨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학생 1명이 어딘가에 또 서겠죠. 그래서 뭐 남학생 쓰고 여학생 쓰고 남학생 쓰고 자, 이렇게 섰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학생 2명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x가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같은 식으로 이제 x가 2가 되는 경우는 남학생이 무조건 1명 앞에 서야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여학생이 두 번째 서는 경우예요. 이게 x가 2가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x가 3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여학생 2명이 뒤에 서야지만이 x가 4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지금 경우를 갖다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V에 10x 플러스 7을 계산을 하고자 하니까 요거는 100VX랑 지금 같은 거죠. VX를 계산해야 돼요. 자, VX를 계산하려면은 일단은 평균, 즉 EX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EX에 대한 계산을 하기 전에 확률을 갖다 계산을 해보죠. 자, 어떻게 표가 세로로 됐는데 일단 계산해 볼게요. 자, 처음에 요 경우는 즉 여학생이 맨 앞에 한 명이 서고 뒤에 네 명이 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되겠죠. 5팩토리얼 되겠고, 일단 여학생 2명 중에서 한 명이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럼 여학생 2명 중에서 한 명을 앞에 서야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고, 남은 4명, 남녀 섞은 4명은 뒤에 아무렇게나 서도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 두 번째 경우. 자, 이번엔 여학생 한 명이 맨 앞에가 아니라 두 번째 서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동일하고 여학생 한 명이 두 번째 서야 되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조금 아까랑 다른 게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그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맨 앞에는 남학생 한 명을 고정시켜 놔야 되죠. 자, 이 경우가 남학생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세워야 되니까 세 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3명은 뭐 어떻게 세워도 되는 거죠?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팩토리얼, 5팩토리얼 약분해서 5 곱하기 4 남고 2 곱하기 3 해서 2, 2, 4,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자, 이번에는 여학생 한 명이, 자, 세 번째 요거예요. 역시 2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세 번째 자리에 세워야 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남자 2명을 뽑아서 앞에 두 자리에다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3p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2명은 어떻게 세워도 돼요?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은 자, 5, 4, 3, 2 곱하기 3p는 3,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전체랑 4, 3이 지워져서 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자, 지금 자리가 없는데 일단 확률 계산한 건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마지막 x가 4가 될 확률. 자, x가 4가 될 확률인데 자, 이거 비슷해요. 자, 여기 빈칸에다 계산할게요. 5팩토리얼 분의 자, 여학생 2명 중에서 한 명을 네 번째 자리에 무조건 세워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남자 3명은 앞에다 세우고 여자 1명은 무조건 뒤에 서야 되죠. 그래서 여자 1명은 그냥 확정된 거고 남자 3명을 앞자리 3개에다가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은 20분의 2니까 10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확률 계산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EX는 확률 곱하기 이제 확률 변수니까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5분의 1이라는 공통인수가 다 생겼죠. 그래서 더하기 2, 50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2, 5, 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분의 1에다가 10. 자, 평균값이 2가 나왔죠. 자, 이제 그 분산값을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분산은 지금 자리가 없는데 여기다 계산할게요.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평균의 제곱 이제 계산해놨고 제곱의 평균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요것도 칸이 없어. 여기다 따로 계산할게요. 자, 제곱의 평균. 자, 제곱의 평균 이제 각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아까랑 비슷하게 계산이 들어갈 텐데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 곱하기 10분의 3 2를 제곱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의 제곱 9 곱하기 5분의 1 네 번째가 4, 4, 16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역시 5분의 1을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2, 그 다음에 2, 50이니까 이번 2 곱하기 3에서 6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2, 8, 16, 2, 5, 10. 5분의 8이니까 8 더해줘야 되죠. 5분의 1에다가 요거 4개 다 더하면은 얼마인가요? 14, 16, 25. 5라는 제곱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자, 평균이 지금 현재 2가 나왔으니까 제곱하면 4,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이제 100vx니까 100을 답으로 해주면 돼요. 자, 수능 특강 확통에서 통계 쪽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x분의 a로 정의가 돼 있어요. 자, 먼저 저기 있는 개수 a 값을 먼저 계산할 건데,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x 값이 이런 식으로 5개가 지금 들어가요. 그런데 x분의 a, 즉 역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를 묶어내면 2,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자, 한 개 확률 1이 돼야 되죠. 자, 요걸 이제 더해 볼 건데, 자, 등비수열 합공식을 잠깐 쓸게요. 공비 2-1에 첫째 항 2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요걸 풀어서 a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a 값 봅시다. 자, 전개하면 2의 6승이니까 64 마이너스 2 1, 즉 a 값은 62분의 1이 돼야 되죠. 자, 이거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EX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EX 계산을 하면은, 자, EX는 이제 X 값, 변수 값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확률 질량 함수는 62x분의 1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럼 62분의 1은 전체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랑 그 다음에 확률 변수랑 곱한 다음에 더해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분의 1, 2의 5제곱, 2의 5제곱분의 1, 이거예요. 자, 지금 내가 계산한 것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 확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보다시피 다 1이 나와요. 1이 5개가 있을 테니까 62분의 5가 바로 평균 값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레벨 1 기초 연습의 7번인데, 자, 두 확률 변수가 있어요. x1하고 x2. 자, 근데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vx2의 값이 28로 주어졌을 때 vx1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식을 먼저 이용할 건데, 자, 지금 x2라는 확률 변수랑 3분의 2x1 플러스 1이 확률 변수가 같기 때문에, 자, 각각에 대해서 분산값을 취한 것도 같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값을 취한 게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v3분의 2x1 플러스 1은 9분의 4 vx1이 되겠죠. 자, 근데 vx2가 28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8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 9분의 4 vx1은 28과 같다. 따라서 vx1은 4분의 9 곱하기 28 이렇게 되겠죠. 4, 7, 28, 7, 9, 63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13579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택하는 시행을 25회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이 25회 반복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1회째는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또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 회 반복할 때마다 소수를 뽑을 확률은 항상 동일하죠. 자, 지금 소수는 3, 5, 7, 3개이기 때문에 5분의 3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매회 반복할 때마다 확률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항 분포라고 봐야 되겠고,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25회 시행 중 5분의 3의 확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평균과 분산값을 구하라 이건데, 자, 이항 분포에서 평균 공식 NP, 분산 공식 NPQ, 이걸 갖다 쓰면 되겠죠. 다 평균 계산하면은 NP 25 곱하기 5분의 3, 그래서 5, 25, 5, 3, 15 나왔고, 분산 계산하면
NPQ니까 15에다가 Q 5분의 2. 자, Q는 1-P입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5, 3, 15, 3이 6이 되겠죠. 그래서 15랑 6 더해서 22. 자, 그 다음에 기본 연습의 3번 레벨 2예요. 자, 주머니 속에 자연수 이렇게 적혀 있는 공이 개수가 K개, K-1개, K-2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우리 확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 개수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해보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K까지 합친데 요거는 우리 간단한 수열 공식이 있죠. 2분의 K, K 플러스 1, 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이라는 것이 나올 확률은 2분의 K, K 플러스 1 분의 K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K개가 존재하니까. 자, 이걸 이제 확률 분포를 갖다 표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될 텐데 좀 큼직큼직하게 씁시다. 자, 확률 분포를 K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는 2분의 K, K 플러스 1분의 K개 이렇게 확률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K,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는 2분의 K,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 해서 자, K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K, K 플러스 1분의 2 마지막으로 K는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확률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X고 이게 PX가 스몰 x가 될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확률 분포를 지금 구해놨고 그 다음에 확률 계산을 해야지 이 식을 이용해서 K 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확률 계산은 뭐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죠. 곱하고 더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수열 실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곱하고 더하려고 할 때 분모에는 2분의 K, K 플러스 1이 공통인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계산을 해보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 형태로 이제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K,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3 곱하기 K 마이너스 2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K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K 곱하기 1. 자, 이렇게 끝나는 건데 자, 이 부분 중괄호 부분을 우리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K, K 플러스 1분의 2 전체 공통수 뺄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뭘 쓸까요? 문자를 하나 동원을 해야 되는데 i라는 문자를 동원을 합시다. 1부터 k까지 자, 일반항으로 우리 계산할 거예요. i 곱하기 k 마이너스 i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칸이 좁은데 이쪽으로 와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k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자, 요거 시그마 부분 이제 계산할 건데 저거 전개해야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요. i는 1부터 k까지 자, ik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i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시그마 공식 몇 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i라고 썼으니까 i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는 1부터 k까지 i 자, 이거는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되겠고 i는 1부터 k까지 i제곱 자, 이것은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활용해서 계산을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여기다 계산해 봅시다. 칸이 지금 너무 좁아요. 그래서 k에 k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자,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i 제곱하고 i 있고 요 k는 변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시그마 자체가 i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i 부분만 변수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ik는 요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i는 1부터 k까지 여기 i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k 플러스 1에 i 마이너스 i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좀 깔끔하겠죠. 자, 그럼 이제 k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2분의 k 플러스 1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공통인수가 kk 플러스 1이 있고 앞에 kk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저 계산을 해보면은 2 곱하기, 자, 여기는 이제 요게 약분이 됐으니까 2분의 k 플러스 1 나올 것이고, 자, 뒤에는 마이너스 6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2가 곱해지면서 k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계산이 끝난 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자, 나도 지금 계산을 한참 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는데, 아, EX를 계산한 거죠. 이게 EX예요. 자, EX를 계산을 했는데 아까 요게 별표 친 부분, 요 부분 보면은 3,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 계산한 EX 이걸 갖다가 이제 1로 가져와야죠. 자, 계산을 해보면은 3배, 여기를 3배 해야 되니까 3k 플러스 3, 그 다음에 3배 하면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플러스 5. 자, 이게 지금 계산이 끝났는데 이게 100이랑 같다는 거죠. 이제 간단한 1차 방정식만 계산하면 돼요. 자, 3k랑 마이너스 2k 플러스 k 되겠고, 자, 3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7이죠. 이퀄 100. 자, 따라서 k 값은 9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은 3점을 얻고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1점을 얻는데요. 자, 우리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 A라고 하면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온 사건 A 여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3하고 6 두 개니까 당연히 A 여사건은 3분의 2의 확률로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A라는 사건이 X회 일어난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270번 반복하면은 A의 여사건은 270-X회 일어나겠죠. 자,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인데 A라는 사건 기준으로 보면 이건 이제 이항분포예요. 270회 시행할 때 3분의 1의 확률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점수예요. 지금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3점을 얻고요. A 여사건이 일어나면은 1점을 얻어요. 점수 각각 1점, 3점 이렇게 좀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사건이 X회 일어나면은 3X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여사건이 270-X회가 일어나니까 1 곱하기 270 마이너스 X. 자, 이게 바로 A라는 사건이 X회, A 여사건이 270-X회 일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죠. 계산을 하면은 지금 2x 플러스 270점. 자,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x 플러스 270이라는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2x 플러스 270. 자, 이제 2x만 계산하면 돼요. 자, 2x는 여기서 이항분포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np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np는 270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7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39, 27 결국 180이랑 270을 합치는 거니까 450점이 답이 되겠다. 자, 16번 1, 2, 3, 4, 5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대요. 자, 근데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해보면 이게 지금 값이 얼마냐면 15예요. 자, 그래서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걸 세는 것보다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숫자가 5개, 그러니까 5개의 공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15가 되면서 13 이상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공이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1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해서 13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2, 3, 4, 5 합치면은 결국은 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4개 중에서 이거를 3, 1이나 2가 아닌 3을 빼버리면은 자, 이렇게 하면 12가 되면서 이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것은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13 이상이 들어가는 상자가 있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상자 A, B, C라고 합시다.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대요.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상자를 1, 2, 3, 4, 5 앞에다 이런 식으로 뭐 나열하는 거예요. C, 뭐 A, A 이렇게 되면은 1, 2번은 B 상자에, 3번은 C 상자에, 4번, 5번은 A 상자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에요. 3, 파이, 5, 3의 5승가지가 있다.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 이상이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13 이상이 되는 게 나오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내가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 경우라고 붙이면 자, 1번 경우는 5개의 공이 어느 상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B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C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같은 경우예요. 물론 경우는 이제 다르지만 경우의 수 자체가 같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 3, 4, 5의 공이 하나의 상자에 들어가고 나머지 2라는 공이 다른 하나의 상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1, 3, 4, 5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A, B, C 중에서 어느 하나 골라서 들어가야 되겠고 남은 숫자 2라는 공이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경우가 1번, 2번 케이스랑 3번 케이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만큼이 존재하겠죠? 4, 3, 12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합쳐서 총 15가지가 바로 뭐다?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예요. 자, 따라서 아까 계산했던 243에서 15를 빼면 되겠죠? 자, 228가지. 자, 이게 최종